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진입니다. 마침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탕탕탕 청문회 좀 피합시다. 네. 탕탕탕 청문회가 뭐냐고요? 맹탕 질문, 허탕 청문회, 골탕 먹는 국민이 되지 않게 질문을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답변을 준비하는 조국 후보자 또한 그 좋아하는 공정무역 커피 드시면서 얼마나 내가 공정한 삶을 살아왔나 성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 서 있죠. 저 남성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뭔가 결심한 듯 차에 뛰어듭니다. 저 차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왔고요. 뒤따르는 승합차에 2차 패당할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차량에 뛰어들다가 무에 그쳤고 반대편 차로 SUV 차량에 몸을 던졌고 다시 튕겨져 바닥에 놔둔 겁니다. 저 상황이요. 불과 몇 초 만에 뚝딱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뭔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죠. 그러다가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건 무슨 영화 스턴트 장면 찍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영화 촬영은 아니고요. 네.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 오후 1시 10분경에 그 검문호석을 입은 그 외국인이에요. 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편도 2차선 차들이 오는 수용차로 몸을 날린 거예요. 아하. 부딪혀가지고 한 1m 정도 날아 떨어졌는데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가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편 주황층에 온 SUV 차량으로 또 뛰어들어서 몸을 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려고 뛰어든 거죠. 아하, 지금 보세요. 저렇게 자동차의 차량에 부딪히면 충격으로 바닥에 놔둔굴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거라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한번 차량에 부딪힌 이후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차량에 뛰어들다가 그 차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무에 그쳤고 생각을 바꿔서 반대편 차로까지 차량에 뛰어들었어요. 세상에. 지금 저 장면 봐도 여러분 가슴 철렁할 눈을 의심하시잖아요. 주변 분들, 이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쾅 켜서 나 차끼리 부딪히는 것도 사람이 부딪히는 거 처음 봤어. 얘기 놀래서 사람도 젊더라 그죠. 근데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아까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국적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아하. 이 남성 35살인데요. 네. 2016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어요. 관광비자로 들어왔으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요. 아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3년간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카자흐스탄 출신의 남성이었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다네요. 그러면 대체 이 남성이 왜 갑자기 저렇게 자기가 도로에 차량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취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향을 갔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도로 목숨 걸려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까 한국에 취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향 가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뻔하다고 치지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김은배 팀장님 지금.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네. 불법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또 오랜 생활 동안 또 이렇게 생활고에 휘둘렸나 봐요. 네. 그리고 고국에 가서도
또한 취업이 힘드니까 네.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네.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250만 명이 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네. 중에 33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체자들 일단적으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불리하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하. 무슨 철부지도 아니에요. 경찰 조사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자흐스탄 국적이고요. 35살의 남성이랍니다. 물론 이 고향인 카자흐스탄에 글쎄요, 뭐 부모님은 계시겠지만 혹시 가족이 자기 식솔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걱정되는 게 김호인 변호사님 앞서 영상만 봐도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나뒹굴어진 게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 네, 뭐 일단 이 남성 처지가 뭐 불법 체류에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남성분 다행히 차에 두 차례나 달리는 차에 그것도 부딪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리와 등을 다친 상태로 현재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불법 체류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김동철 원장님 여기 와서 얼마나 진짜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이 3년 동안 불법 체류에 이제 신부드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취업도 잘 안 될 거고 아마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뭐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혼자 있으면서 정보가 끊길 정도의 주변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력과 문화 충돌에 대한 우울도가 상당히 높았거나 사실 자살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빈곤한 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 그 하나만 보기에는 상당히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이 고향에 있을 수도 있는데 타국에서 사망해서 갔다. 이거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건 이제 차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임방글 변호사님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저런 용기로 좀 더 뭐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을 하지 또 고향 가서 더 열심히 살 생각하지 왜 저런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정말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 그 용기라면은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 사람의 신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불법 체류 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도요. 경찰로부터 이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으면 우선 혹시 이 사람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임금을 혹시 못 받은 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사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좀 딱하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퍼뜩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호인 변호사님, 저 당시에 차량 운전자들, 저 남성이 두 차례 고의로 차량에 부딪혔잖아요. 그 차량 운전자들은 혹시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자료 화면을 제가 보니까 차량 운전자들이 편도 2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달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왜 속도를 준수해야 되냐면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있는 건데 네네. 그 귀책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견 가능성이라는 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 일반 운전자들이 저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데 누군가 갑자기 저런 속도로 뛰어들어온다 예측할 수 없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 운전자분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실무상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 남성분의 이제 다친 부분 치료비 이런 거는 보험사에서 일단 그 협조를 해서 선 지급이 될 겁니다. 아하. 우리 김은배 팀장님은 이제 국제범죄수사 팀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외국인 관련 사건도 많이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자신의 생활고를 기관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혹시 고의로 대한민국 땅에서 저런 어떤 보험 사기 같은 어떤 이런 사건을 일을 저지른 그런 외국인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네. 뭐 저런 자해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기, 뭐 절도 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찰에서 입건하게 되면은 불구속으로 불구속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저 출입관에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 처방을 시키고 네. 구속이 돼서 형을 살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나오게 되면 또 추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은 범법을 할 경우에 불구속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추방을 시키고 네. 구속돼 가지고 금고 이상을 살고 나오면은
무조건 외국으로 추방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지금 카자흐스탄 국적인 이 남성 35살입니다.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따져봐서 이 별 고용 문제 같은 게 별 이상이 없으면 강제 출국시킨다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일단은 카자흐스탄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불법 체류 신분에 의해서 강제 추방이 될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물론 뭐 다른 범죄, 네.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못 들어오는 거고 네네. 일반적으로 불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에는 들어올 수는 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남성 사장이 딱합니다.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 앞서도 그런 얘기 저희가 잠깐 했지만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용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거기서 열심히 한번 생활해 보세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무모한 행동 하지 않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글쎄요. 꼭 그렇더라고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꼭 이런 유의 사건이 터지는 것 같던데 임방글 변호사님.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8월 25일 낮 12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주택에서 네.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60대 남성이 그 집 마당에 40대 벌초객에게 뭔가 불만을 품고 네. 전동 공구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전동 공구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이에 대해서 제주 서귀포 경찰서가 특수삼해 혐의로 이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금 전동 공구란 단어로 저희가 순화했습니다만 전동 공구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온몸에 소름이 끼칠 거예요. 이 전동 공구라는 게 일단 소리가 연상되잖아요. 이 전동 공구를 왜 휘두른 겁니까, 김은무 팀장님? 61살 김모 씨 집 앞에 차를 주차를 했어요. 41살의 김모 씨가. 근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묘가 있기 때문에 조상묘에 올려가려고 했는데 그 61살 김모 씨가 거기에 나무 토막을 쌓아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비가 됐어. 네. 시비가 됐는데 또 62살 그 김모 씨가 하는 말이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냐. 네. 주차 문제까지 시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그 김모 씨가 볼 때는 체력이 딸리니까 화가 격분해가지고 못 참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전동 공구를 들어와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꼬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이 벌초를 하러 오신 거고 마당 안에 있던 묘에 이렇게 나무가 쌓여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무를 쌓았냐에서부터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 안에 묘가 있다 보니까 차를 마당 안으로 주차를 시켰을 거잖아요. 남의 마당 안에 이렇게 주차시킨 얘기까지 싸움이 번지면서 간 거죠. 묘에서 주차 문제, 반말 문제까지 가다가 화가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벌초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버님, 그 다음에 피해자의 자녀분들이 두 분 함께 오신 거죠. 아, 이게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까 지금 마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는 벌초라고 하니까 어떤 산에 있는 묘에 벌초를 간 줄 알았는데 제주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당, 그러니까 집 마당 안에 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묘에 벌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묘 옆에 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나무 덩어리, 저런 사파에 나온 것처럼 통나무 덩어리가 묘 옆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묘의 자손인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남의 묘 옆에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합니까? 항의할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 전동 공구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우리가 사는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한 거야? 이게 주차 문제까지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어요. 그러다가 옥신각신 말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분을 못 참고 지금 저 60대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동 공구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요,
서로 말로 풀지 이거를 전동공구를 휘둘 생각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전동 공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무 토막이 많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는 소리가 같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마 놀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점점점 격해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보통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미디어에서 사실 전동 공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흉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습 효과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분노. 네. 자, 그리고 개인의 분노가 서로 말로 이제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말로서 풀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폭력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상황을 목격하신 마을 주민 얘기가요. 일단 멀리서 지켜봤는데도 겁나고 무서워서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뭔가 일이 벌어진 후에 가까이 가봤더니 그 집 앞 길바닥에 혈흔이 선명할 정도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호인 변호사님, 뭔가 이거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네요, 진짜. 네, 실제로 이 다툼이 일어난 후에 이 전동공구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물리적 타격이 가해졌고 큰 상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양쪽 다리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돼서 세상에.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신 상태고요. 근데 향후 이제 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된 바는 없고 부디 이분 이제 완치되시기를 온 국민이 지금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 근육과 신경이 절단됐대요. 그런데 앞서 우리 경찰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동철 원장님, 그 벌초하러 왔을 때 이 피해자분 혼자 온 게 아니라 가족분들, 특히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10대 자녀 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10대 자녀가 이제 이 모습을 고스란히 다 봤겠죠. 세상에. 충격으로 실신을 했다고 얘기를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딸 하나는 아버지가 다쳐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에게 지혈을 하는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아이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는 전동공구의 소리, 그리고 싸우는 비명 소리, 네. 그리고 혈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친 이런 상황, 이게 사실 저라도 실신을 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좀 두려운 공포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행동, 정말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행동을 저지른 이 60대 남성,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수상해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특수상해 우리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좀 더 해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살인 미수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전동 공구 이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흉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지금은 다리를 향해서 지금 휘두른 것으로 나오는데 네. 만약에 수사 결과 이게 정말 이 사람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다리에 그냥 맞은 거라면 혹시 이 사람한테 정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렇게 아마 수사기관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휘둘렸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살인 미수로도 혐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피해자분의 일단 5시간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정말로 이 쾌유를 빌겠습니다. 정말로 별 후유증이 없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10대 자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 치료에도 가족분들 또 기관들이 또 치료에 온 힘을 또 기울여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의 단죄를 받기를 이 60대 남성 뉴스파이터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참 이 표현도 송구합니다만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그 피의자 장대호 지난주에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이 사건이 좀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 김호인 변호사님
장대호의 과거 행적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찰이 장대호의 직장이었던 모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대호가 저질렀던 한강 시신유기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가 있는지,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그렇죠. 위해서였는데요. 네. 1시간에 걸쳐서 지금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장대호가 이제 주로 묵었던 방도 그렇고 모텔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색 결과 네. 장대호가 가지고 있던 옷가지 안에 우리가 소위 몰래카메라가 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와 USB가 발견이 됐는데 이 메모리 카드와 USB 안에는 장대호와 신원 미상의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장대호는요, 진짜 뭐 하는 인간입니까? 계속해서 양파처럼 까도 이상한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요. 본인 동영상이 그거 맞고요. 이제 관련돼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또 저희는 확인은 현재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건 확인 못했고 일단 저희가 자료는 다 검찰에 다 보낼 거예요. 행사에서 뭐 수사할 겁니다. 진짜 이게 충격입니다. 김 팀장님. 지금 장대호가 머물렀던 그 모텔에 거기서 숙식을 했었잖아요. 장대호가. 그렇죠. 그 방을 압수수색해봤더니 메모리 카드, USB, 초소형 카메라 뭐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이걸? 황당합니다. 그 경찰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로부터 발부를 받았습니다. 네. 검찰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주거지, 즉 모텔을 수색하는데 네.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또 그 카메라 USB하고 메모리 카드 발견했어요. 네. 근데 USB하고 메모리 카드를 보니까는 거기에 다수의 여성하고 성관계 영상이 있더라. 근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성폭력을 행사한 걸 찍어놓은 건지, 네. 아니면은 강대호가 그 성매매 영상을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촬영은 맞는 것 같아요. 동의를 얻지 않고 찍었으면 불법 아하. 촬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강대호 피의자, 네. 피의자는 일단은 살인도 그렇지만은 네.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메모리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네. 살인했을 당시 네. 아니면 사체를 훼손했을 때도 영상이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아마 그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경찰에서는 또 삭제한 부분도 있어요. 네. CCTV 같은 경우는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하고 USB라 이런 거를 복구를 해서 혹시라도 살해 현장에 찍었던 사진 아니면 송계희 씨 찍었던 사진을 보관했다라면 네. 복구가 될 수가 있다 싶어서 계속 수사하는 중입니다. 아하.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장대호는 이 추가로 발견된 자신이 머물던 모텔 방에서 발견된 이 증거물에 대해서 뭐라고 혹시 해명을 하고 있나요? 우선 초소형 카메라, USB 뭐 이런 거 본인께 맞다라고 아하.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아, 자기가 그래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성과의 그 성관계의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영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고들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데 그 동의받지 않고 찍은 것 자체가 이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한 게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조차 이런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저지른 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범죄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 피의자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 인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뉴스파이터 지금 다루고 있죠, 장대호를. 그런데 김동철 원장이 혹시 경찰이 꼼꼼히 그 초소형 카메라, USB, 메모리 카드 다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뭔가 이번 사건이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무언가를 여기에 담아놓거나 기록해놓거나 찍어놓거나 저장해놓거나 어떤 저장 강박증의 그런 심리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보신 게 뭐냐면 장대의 옷깃에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를 계속 찍고 있다는, 자,
몰래 찍고 있는데 옷에 붙였다. 그러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찍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저장 강박처럼 이제 디지털 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자, 그냥 일반 물건을 모아서 관리가 못하는 사람을 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대인들은 디지털 호도라 그래서 디지털들을 계속 모읍니다. 디지털 정보들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범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네. 자,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 게 물건, 이제 어떤 영상을 찍으면 아마 스스로가 파괴하는 강박도 같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남겨놓지 않은 결백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청결 강박에서 씻거나 뭐 이렇게 하고 아하. 수술해버리잖아요. 네네. 많이 찍고 그때 또 없애버리는 강박이 있으면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아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의정은 락스가 남아서 반환할 때 락스에 뭐가 묻어있는 걸 또 휴지로 닦아내는 모습까지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는 장대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건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글이 발견됐다면서요, 지금. 네, 우선 3년 전 사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이게 지금 조성호 대부도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입니다. 아하, 네, 기억납니다. 네. 2016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조성호가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서 렌터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지금 사건과 약간 유사하죠. 바로 저기 조성호예요. 네. 굉장히 좀 유사하죠. 자, 그러면 이 조성우는 왜 살인을 했느냐? 이 지인이 모텔에서 근무했는데 이 모텔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입니다. 동료이자 원룸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이 지인이 본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자 거기에 화가 나서 지금 살해를 한 거였거든요. 자, 이 대부도 시신 유기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대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조성우가 도의적으로 무죄라고 본다. 허허. 도의적으로 무죄다? 무죄다라고 하면서 목격자가 없어서 응징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소름 끼치네요. 이런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조성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둔기로 가격해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자기의 심정을 조성호 사건을 보면서 사체 처리를 고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성호도 사체를 아주 정말로 잔혹하게 훼손한 다음에 안산 대부도에 유기를 했던 그런 조성호입니다. 조성호도 그 수법이 잔혹하고 악랄해서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조성호의 얼굴이 지금 이 CD의 오른편에 있는 게 조성호입니다. 조성호의 신상도 공개됐던 전 국민을 경악해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김은배 팀장이 그랬을까요? 묘하게 이게 데자뷰 현상이라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대호 사건과 3년 전 조성호 사건이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조성호도 모텔 종업원에 있는데 네. 지인을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네.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훼손을 했어요. 네. 그리고 훼손한 거를 렌트카를 이용해서 대부도 주변에 버렸다. 하하. 자, 장대호도 자기 모텔 종업원인데 손님을 자기를 격분시켜 화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모텔비 4만 원에 격분했죠? 네. 그리고 시신을 훼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훼손한 시신을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한강에 버렸다. 하하. 시간하고 장소만 틀리지 네. 판에 받은 듯이 똑같다. 네. 그러면 조성호 사건을 또 학습한 거다. 네. 아니 그걸 무의식적인 받은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장대호도 답변을 달았지 않습니까? 하하.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무죄다. 그러니까 죄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해했을 때 어느 일부분은 조성우의 한 행동, 그 범행 수법을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한 거죠. 모방, 학습, 답습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전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성호의 모습 보시고 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과연 지금 장대호와 공통점은 있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도 저희 부모님의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6일을 이제 결정하고 난 후에서는 혼자 이제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절단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나마 조성호는 장대호랑 차이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유는 얘기했어요. 부모님 욕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우발적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됐다.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장대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성호가 도의적으로 무죄랍니다.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뭐 무죄라는 얘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관상을 좋게 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네요. 상당히 본인의 잘못을 다 덮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성호의 관상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대박 이런 사람들이 사건이네요, 뭐냐면 진짜. 네. 자신만의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이제 퇴행적으로 흐르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건에 자기의 생각을 더 딥혀서 아하. 이게 더 크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스스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거 합리적인 것들이 절대로 아니죠. 네. 자기 스스로에게만 하는 퇴행적 합리, 그러니까 네. 퇴행적인 모습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SNS에 글도 상당히 많이 올렸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약간의 관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아하, 보여주기도 하고 네. 자신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아마 살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네. 화도 나서 분노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관종의 의미, 나를 알아봐줘. 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네. 어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성격에 대한 성격 장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에요. 장대호가 올린 글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도 많다는 거예요. 임방글 변호사님. 아이 사진을 게재합니다. 이 아이의 동의는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옳은 아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제 본인이 관상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요. 그러면서 한 아이의 사진에는 천민의 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 호박씨 까는 성격으로 소매치기 절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소매치기나 절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서민의 자식이며 부모 직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점상 레벨이다. 라는 하면서 정말 막말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글에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으로 활약하며 제법 돈을 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이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 아이에 대해서 네. 전혀 정말 근거 없는 네. 저런 막말 글들을 올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대호가 올린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자체가 여러분께 송구해서 저희가 못하겠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분노도 치밀지만요. 오싹한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 장대호의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속속들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속보 나왔던 내용 좀 전해드릴까요?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일단 조국 후보자의 딸 장학금 의혹을 받는 부산 의료원장실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에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잖아요. 이 검찰은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압색 배경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격적인 압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 매번 뉴스파이터 시간에 출근하던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 안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취재진도 사실 오늘 조 후보자의 출근길 취재를 갔습니다. 근데 묘한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이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를 파악하려고 해보는데 청문 준비단에서는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심신피로 때문에 조 후보자의 출근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처음엔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잠시 뒤면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답변을 미뤘습니다. 이 압색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는 오늘은 조 후보자의 출근이 힘들 것이다라고 청문준비단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조 후보자 현재는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동시다발 압색을 벌이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택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자도 좀 전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속한 해명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검찰의 압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나오는 새로운 소식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